안녕하세요. 저는 갈미문화마을의 지인 주현규입니다. 오늘 저희는 의왕시에 있는 한글 관련 유적들을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의왕시에는 생각보다 많은 한글 유적들이 있다고 해요. 현규씨,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첫 번째 유적은 성현서당터입니다. 성현서당은 1929년부터 1944년까지 이곳 청계동 한직골에 있던 대표적인 사설교육기관이었는데요. 당시에 학교에 다니지 못했던 학생들이 바로 이곳 성현서당에서 공부를 했다고 하죠. 이곳에 성현서당 예터라고 쓰여있는 기념비는 성현서당 졸업생들이 세운 것인데요. 일제강점기에 이곳에서 우리 한글을 가르치고 4년제 초등교육이 실시되었음을 알리고자 세웠다고 합니다. 청계 지역에서는 강습소나 서당을 통해 어린이들이 한글을 깨우치고 3.1운동에 이어 독립정신이 면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난 그 이듬해인 1920년 하우현 성당에 위임한 윤예원 신부님이 성당에서 아이들에게 성경교리와 근대교육을 가르치기 위해 경애 강습소를 설치했죠. 1925년 청계지역 유지들과 협력해서 강습소를 한직골로 옮기고 청계 학술 강습소로 이름을 바꿨다고 합니다. 이후 1927년에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한 강습소를 효일동 성곡에서 한문서당을 운영하던 정준모 선생님이 1929년부터 이어받아 성현서당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윤예원 신부님의 뜻은 선생님들에 의해 계속 이어져 왔어요. 성현서당은 한자와 신학문을 가르치는 이른바 계량서당이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옛날 서당과는 다르게 지금과 같은 학교 교육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신교육을 받은 선생님들이 근대 교육의 교과목을 가르쳐 학생들이 그를 깨치고 변화되어가는 사회를 이해하는 데 커다란 역할을 했죠. 성현서당 외에도 상청계 지역에 청계동 출신으로 3.1운동 때 서울에서 독립만세 시위에 참가했다가 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했던 성주복 선생님과 1919년 3월 31일 유영 면사무소 앞 독립만세운동을 지도한 이봉근 선생님이 운영하는 계명 강습소가 있었다고 해요. 임석진 선생님은 수업 시간에 일본의 침략 행위를 비판하고 학생들에게 학도가를 가르쳐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현서당은 왜 없어지게 되었을까요? 일제는 조선인들이 어려서부터 식민 지배에 순응하도록 통제하고자 각 지역의 면마다 학교를 설립해요. 우리 의왕 지역에도 1936년 고천 공립고통학교가 1944년에는 지금의 덕장초등학교의 시초인 청계 분교장이 설립되자 학생들이 모두 옮겨가게 되면서 성현서당은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청계동 한직골의 성현서당은 윤예원 신부의 문맹 퇴치운동과 독립정신을 이어받고 정준모 선생님이 비롯한 여러 선생님들이 일제 식민지배 아래에서도 꿋꿋하게 학생들에게 한글과 우리말 글쓰기를 가르치며 독립정신을 일깨웠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졸업생들은 성현서당의 역사적 의미를 이어가고자 이곳에 성현서당의 옛 모습을 복원하려 했지만 아쉽게도 그 뜻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하우현 성당입니다. 청계산에 둘러싸여 하우 고개를 오르는 언덕배기에 위치하고 있다고 해요. 이곳에 있으니 정말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곳은 우리나라의 천주교가 전래되는 과정에서 겪은 아픔이 오롯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하죠. 응씨, 우리 한번 둘러볼까요? 하우연, 참 예쁜 이름이죠? 무슨 뜻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 제가 준비했는데요. 하우고개란 의왕시 청계동 원터마을에서부터 성남시 운중동으로 넘어가는 고개 이름이에요. 학이 날개를 펼친 모양과 비슷하다고 해서 학고개라고 불렸었는데요. 그 이후에 하우고개라고 이름이 바뀌어 불리다가 고개 현자를 써서 하우연이라는 지금의 이름으로 망명되게 되었습니다. 이곳 주변에 천주교 신자들이 살기 시작한 지는 200여 년 정도 됐다고 해요. 토골 또는 토굴이라는 지명이 있는데 천주교 박해를 받던 교두들이 이곳에 토굴을 파고 숨어 살면서 마을이 생겨났다고 하죠.
이곳의 천주교 신자들 가운데는 순교하신 분들도 있었어요. 1801년 기해 박해 때 지금의 하기동에 살던 한덕운 토마스가 남한산성에서 순교했고, 1866년 병인 박해 때는 하우현 일대에서 조선말을 배우며 교리를 가르치던 루드비코 볼리웨 신부가 새 남터에서 순교했죠. 두 분의 뜻을 기리고자 주차장 동쪽 입구에 복자 헌덕운 토마스의 동상을, 사제관 앞에는 루드비코 볼리웨 신부의 동상을 세웠습니다. 100년이 넘는 오랜 시간을 간직한 하우현 성당은 사무실 쉼터 안에 들어가 보면 1890년대 당시의 강당 건물 사진과 역대 신부님들의 사진들을 볼 수 있어요. 1906년에 설립된 사제관은 전통 한국식 골기와를 이은 지붕과 서양식으로 돌로 쌓은 석조 양식 몸체로 지어져 있죠. 한국식과 서양식의 건축 기법이 혼재되어 당시에는 보기 드문 건축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하우현 성당에서는 옛날에 어떤 성경책을 봤을까요? 처음에는 신부님들이 말씀으로 성경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고, 이후에는 성경책도 나왔겠죠? 우리 의왕시 월암동 도룡마을에서 1902년에 간행된 한글 성경책이 발견된 적이 있어요. 한글로 쓰여진 성경 해설서 성교유리문답은 처음 70년간 한국 천주교회의 유일한 교리서였다고 합니다. 하우현 성당과 같은 의왕 지역의 천주교인들이 이 책을 통해 성경의 주요 내용들을 배우셨겠죠? 이 책은 지금 의왕 향토사료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하우현 성당의 신부님 가운데 독립운동에 관계하셨던 윤예원 신부님은 3.1운동 직후 천주교 신자들의 독립운동 참가를 촉구하는 대한민국의 임시정부에 공고문을 배포하고 대한적십자회 재정직 지원을 하는 등 독립자금을 지원하셨어요. 이곳은 의왕시에 위치한 중앙도서관 책마루인데요. 이곳 2층에 의왕 향토사료관 안에 저희가 찾고 있던 소중한 자료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어요.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의왕 향토사료관은 정부에서 인정한 등록 박물관으로서 제2종 정시관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왕시청의 지원을 받아 2002년부터 의왕문화원에서 거의 5년 동안 공을 들여 단행한 의왕 시사 편찬 과정에서 이뤄진 자료 수집을 계기로 2007년에 만들어졌는데요.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고 지역 관련 유물들을 연구하여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의식 향상과 자부심으로 지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 시설은 향토사료관 수집 자료들을 전시하는 전시장과 유물을 보존하고 관리하는 수장고가 있어요. 기증이나 기탁 또는 구입한 의왕 관련 유물과 의왕 지역 개발 과정에서 발굴된 출토 유물 등 4,500여 점의 유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매년 특별 전시 기획을 해오고 있는데요. 기증 유물과 의왕 관련 탁본 및 출토 유물 등을 주제별로 전시한 바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시민들에게 의왕시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바르게 알려주어 의왕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토사료관에 조선시대에 쓰여진 한글 기행문이 있다고 하던데 청나라 북경을 다녀온 이야기래요. 아, 맞아요. 우리나라 역사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자료죠. 영행록과 연사일록입니다. 조선의 사신인 서장관 김지견이 철종의 명으로 1858년 10월부터 그 이듬해인 1859년 3월까지 중국의 북경에 다녀온 기록이죠. 김지견과 310명의 일행이 105필의 말을 이끌고 98일 동안 2013리 길을 오갔던 노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독특한 것은 같은 내용이 한글본과 한문본 두 가지로 작성되었다는 거예요. 한문본인 연사일록은 임금에게 보고한 것이고, 한글본인 영행록은 한글로 써서 집에 있는 식구와 후손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죠. 이처럼 한문본과 한글본이 함께 간행된 경우는 지금까지 몇 안 되는 소중한 자료라고 합니다. 이 책을 쓴 품산 김지견은 1811년 지금의 왕곡동 왕림마을에서 태어나셨어요. 6번이나 낙방한 끝에 36살의 나이에 과거에 급제하여 관리를 지낸 분이신데요. 의왕 지역과 그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문인들의 모임인 시회 등을 만들어 서로 교류하면서 지역의 문학을 크게 발전시키신 분이기도 해요. 영행록은 공문서라 할 수 있는 연사일록에는 없는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조선시대 한글 연구에도 아주 중요한 자료랍니다.
연사일록과 영행록은 현대 우리의 한글로 번역되어 의왕시 도서관에도 비치되어 있어요. 이곳은 내손동 송골에 위치한 갈미한글공원이에요. 이곳 곳곳을 보면 아시다시피 한글과 관련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째서 갈미 한글공원인 거죠? 갈미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해요. 하나는 여러 방향으로 길이 갈라지는 곳이라는 뜻이 있다고 하죠. 해동여지도를 보면 조선시대에는 마을 주변에 갈산 주막이 있을 정도로 교통에 요충지였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모락산의 또 다른 이름 갈산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갈산에서 갈매가 되었다가 자연스럽게 갈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과 한글이 무슨 연관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궁금해요. 이곳과 한글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는 않아요. 2006년에 현재 개헌예대 주변을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면서 이곳에 넓은 광장과 조각공원이 형성되었어요. 그리고 의왕시 포일동 영지편 마을에서 태어나신 독립운동가이자 한글 학자이신 이승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과 독창성을 널리 알리고자 한글을 주제로 하여 2009년 6월에 갈미 한글공원이라고 명칭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승 선생님은 의왕에서 5살까지 살다 서울로 이사 가셨다고 해요. 주시경 선생님의 국어 문법을 접하고 우리 국어학을 공부하기로 결심하죠. 3.1운동 때에는 서울에서 태극기를 제작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동료들과 지하신문을 제작해 집집마다 배달하기도 했었어요. 이후에 집안 형편이 매우 어려워져 학비를 벌기 위해 갖은 고생을 하신 끝에 경성 제국대학 조선어 문학과를 졸업하셨고요. 1932년 조선어학회에 들어가 간사로 활동하시면서 본격적으로 표준말 학립과 조선말 큰 사전 편찬에 노력하며 우리말을 연구하셨습니다. 그러다 1942년 조선어학회 사건에 연루되어 치안유지법 내란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받으셨고 광복이 트루에 함흥 형무소에서 풀려나셨죠. 이이승, 이긍로, 최연배 선생님은 우리말 한글 사전 편찬에 힘쓰셨고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당하셨어요. 우리의 한글을 지키는 것이 곧 대한정신을 지키는 것이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며 고초를 이겨내신 이런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이겠죠? 이승 선생님은 우리말과 한글을 지키고 건국에 기여한 공로로 건국 훈장, 공민장을 추서받으셨다고 해요. 지금은 개발로 인해 양지편 마을 길가에 있던 이승 선생님이 태어나신 생가가 사라져 조금 아쉽네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이승 선생님의 뜻을 기리고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매년 10월 9일 한글날을 맞이하여 갈미 한글공원에서 갈미 한글 축제가 개최되고 있다는 거예요. 갈미와 그 주변의 여러 마을 공동체는 물론 의왕시 관내의 다양한 공동체들이 갈미 한글 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2014년부터 지금껏 진행되고 있답니다. 갈미 한글 축제는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의왕 시민들의 문화적 갈증을 충족시켜주는 의왕 시민의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와, 의왕시에 멋있는 한글 유적이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날씨가 좋은 날 가족들과 함께 놀러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안녕.